14번 문제는, 그래, 이거 좀 중요한 문제야. 14번은 학교 시험에, 나중에 너희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학교 시험에 꼭 출제되는 문제거든? 근데 선생님이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좀 설명해 주려고 해. 첫 번째 방법은 교육과정 내에서 푸는 거야. 고등학교 2학년 수준으로 수학2를 배웠을 때 올바르게 풀이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요. 자, 일단 첫 번째,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3fx-2gx의 값은 이거는 확실하게 그 값이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나머지 값은 값을 알고 있는 게 없거든? 이거에 대해서 극한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걸 활용해서 문제를 지금 주어진 식을 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준식의 값에 이 극한값을 구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을 갖다 대입해서 푸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지? 그럼 1을 갖다 대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빨간색 밑줄 친 게 등장해야지만 나는 1을 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중이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쌤의 바램은 3fx-2gx가 있어야지만 거기다가 지금 난 1을 대입할 수 있거든? 빨간색 밑줄 친 게 등장해야지만 거기다 1을 대입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걸 분자분모에 썼어, 선생님 일단. 그럼 1을 대입할 수 있으니까 각각. 그런데 문제는 누가 무한대로 간다고 써있어 지금? fx의 값은 무한대로 간다고 지금 설명이 나와 있네? 그러니까 fx의 값이 무한대로 간다는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쌤은 뭘 하려고 하냐면 여기 뒤에 fx의 값이 있도록 식을 만들고 싶거든? 그렇다면 이 주어진 식을 변형하려고 하는데 이 자리는 뒷자리는 fx가 나오도록 써야지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서 개수를 비교해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뭘 하는 중이냐면 gx는 앞에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 여기 있는 건 4gx고 여기 있는 건 6gx이기 때문에 앞에다 마이너스 2라고 쓰고 또 여기다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은 4gx하고 6gx의 값은 앞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럼 앞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6fx고 얘는 fx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 되죠? 네, 플러스 7fx의 값 있어야 되고요. 6gx의 값은 있으니까 마이너스 2fx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9fx입니다.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지금 이 값이 극한값 1인 건 알고 있는 거잖아. 그 극한값 1을 갖다 대입하게 되면 식은 이 식으로 바뀝니다.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3 플러스 7fx분의 빨간색 밑줄한테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 플러스 7fx가 되는 건가요? 근데 fx의 값은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원래 무한대로 갔을 때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항 계수를 비교해서 우린 답을 쓸 거잖아. 당연히 차수의 값은 똑같겠죠. fx, fx니까. 그럼 최고차항 계수를 비교하면 답이 뭐라는 얘기예요? 답이 1이라는 얘기인가요? 여기까지 설명이 잘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선생님이 하루 이틀 애들 가르치는 게 아니어서 선생님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애들 가르쳐 봤더니 이렇게 알려주고 됐네 다음에 유사하게 나오면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초반에는 믿었거든 애들을 항상 틀려줘. 맨날 틀려줘. 그래서 선생님이 이건 아니다 싶었어. 그래서 두 번째 풀이를 알려주기 시작했어. 그 다음부터 두 번째 풀이는 교육과정 외에 있는 풀이야. 그래서 학교 시험에 서술형으로 출제됐을 때는 서술형 문제 답을 쓸 때는 첫 번째 풀이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지만 돼. 하지만 객관식 문제를 푼다든지 수능 문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는 교육과정 바깥에 있는 걸 사용할 거야. 근데 이 방법은 선생님만 너희들한테 권장하는 방법이 아니라 수능 모의고사의 해설지 자체가 이 방법을 사용해. 근데 이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바깥쪽에 있는 녀석입니다. 어떤 내용이 교육과정 밖에 있는 내용이냐면 리미트 x의 값이 누군가로 갔을 때 fx라고 한 녀석과 gx의 값에 대해서 설명하려고요. 원래는 fx하고 gx의 값이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는 게 앞에서 선생님이 증명은 불가능하고 교육과정 외에 있는 거여서 증명을 하지 않고 내용만 받아들인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교육과정 내에 있는 거는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는 건 둘 다 모두 수렴했을 때 첫 번째 실수배는 리미트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 c의 값은 리미트 앞으로 나올 수 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리미트 하나짜리를 두 개짜리로 쓴다든지 리미트 두 개짜리 리미트 하나짜리로 쓸 수 있다. 곱하기 더하기 빼기 이런 거는. 하지만 나누기만큼은 어떻다고 얘기했지? 나누기만큼은 어떻다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분모가 0이 아니라 그치. 부모의 값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이 값을 리미트 두 개로 써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따로따로 리미트 두 개 써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아무 신경 안 쓰고 따로따로 써도 되는데 나누기만큼은 분모에 있는 값이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원리 되시나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둘 다 모두 수렴하고 분모의 값이 빵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리미트 하나짜리를 두 개짜리를 쓴다든지 리미트 두 개짜리 하나짜리를 쓸 수 있거든. 여기까지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가르치는 내용이야. 근데 이거 이외에 그럼 선생님 여기 있는 게 둘 다 수렴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수렴하지 않는 건 고등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 하지만 상식이라고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상식. 무한대분의 상수가 뭐라고 그랬죠? 0. 근데 무한대분의 상수의 값 0인 걸 알고 있단 말이야. 이걸 좀 사용하려고 해.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는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리미트 fx의 값이 무한대로 갑니다. 리미트 gx의 값은 임의의 상수로 갑니다. 둘 다 수렴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분의 gx라고 하는 나누기의 값을 리미트를 두 번 써가지고 리미트 fx분의 gx라고 쓰는 행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는 이게 허용이 안 돼. 왜냐면은 배워서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만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건 지금 둘 다 모두 수렴하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 둘 다 모두 숫자로 가는 상황이 아니었을 때는 리미트 하나짜리 나누기를 리미트 두 개짜리 나누기로 쓰는 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하지만 대학 교육과정부터는 이게 허용이 되거든. 근데 그걸 좀 빌려서 쓸 거야. 대학 때부터는 이게 성립한다고 이제 배우기 때문에 이제 수학 선생들은 이게 성립하는 걸 알고 있거든. 하지만 학생들한테는 가르치는 부분은 아니야. 근데 오로지 딱 하나, 무한대분의 상수만큼은 이게 지금 무한대분의 상수인 거잖아. 무한대분의 상수만큼은 리미트의 나누기를 리미트 두 번 쓰고 따로따로 쓰는 게 가능합니다. 요게 교육과정 내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답을 작성할 때는 이때는 빵점 처리합니다. 하지만 객관식이나 수능 문제는 꼭 이렇게 풀 겁니다. 자, 그럼 왼쪽에 있는 값은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왼쪽 값은 누구예요? 빵인가요? 지금 분모의 극한값이 무한대고 분자의 극한값이 베타기 때문에 그 극한값 자체가 빵인 거죠? 그래서 이거의 극한값을 활용해서 지금 문제를 풀어볼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납득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내용 정리했고요.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거는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값을 지금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무한대로 간다고 얘기했던 거는 누가 무한대로 간다고? fx의 값이 무한대로 간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뭘 하려고 하냐면 분자와 분모를 fx로 나누기 한번 해볼 생각이야. 분자와 분모를 fx로 나누기 한다면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fx로 나누기 하려고 봤더니 fx분의 gx 값? 근데 이건 좀 상황이 다르네. 앞에 있는 값이 좀 엄청 크다는 엄청 크다는 얘기야? 앞에 거 엄청 큰 값이지. 뒤에 있는 값이 상수면 어떻게 될까? 지금 무한대에서 상수값을 빼면 결과는 뭐가 될까? 그럼 1이 절대 안 나오겠다. 무한대에서 빵을 빼면 뭐가 나올까? 그것도 무한대가 나오니까 절대 1은 안 나오겠네. 그러면은 무한대에서 뭘 빼야지 1이 나올 수 있을까? 엄청 큰 숫자에서 엄청 큰 숫자를 빼야지만 1이 나오는 게 가능할 것 같아. 이 말이 납득되시나요? 원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값은 앞에 게 크면 무한대, 뒤에 게 크면 마이너스 무한대, 비슷비슷한 숫자면 상수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규모의 숫자로서 이게 무한대 값이었으면 좋겠거든. 그럼 fx도 무한대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gx 값도 무한대로 가는 건가?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저 식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분의
3fx 마이너스 2gx의 값은 무한대분의 1인가요? 분모는 무한대고 분자는 1인가요? 그런데 무한대분의 숫자기 때문에 이거는 리미트를 두 번 써가지고 따로따로 쓰는 게 가능하다고요? 아이고야. 그러면 분모의 값은 무한대고 분자의 값은 숫자기 때문에 이 값은 빵이잖아요. 그럼 결국 결론은 이게 결론인 거네? 여기는 이 극한값은 빵이란 얘기인가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fx분의 3fx의 값은 3이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fx분의 gx의 값이 지금 앞에 있는 값을 좀 정리해 썼습니다. 그 값이 뭐라고요? 0이라고요? 그러면은 fx분의 gx의 극한값은 누구란 얘기야?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나? 2분의 3이죠? 빵이 나와야 되니까 2분의 3이겠죠? 그럼 이 값이 지금 2분의 3이면 내가 분자분모로 fx로 나누면 뭔가 아름다운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여기는 분자도 분모도 다 fx로 나누게 하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6 곱하기 fx분의 gx 그 다음에 1 플러스 4 곱하기 fx분의 gx 근데 fx분의 gx의 값이 뭐라고요? 2분의 3이라고요? 그럼 2분의 3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3을 곱했더니 9 1 플러스 4한테 2분의 3을 곱했더니 7분의 7인가요? 아 스님 아까 풀이 이런 되게 간단했는데 풀이는 뭐 내용 정리도 겁나 하고 뭐 알아야 될 게 엄청 많고 산수도 더 복잡해 보이는데요? 쌤 쓴 것만 해도 여기선 요만큼밖에 안 썼는데 여기선 졸라 많이 썼잖아요. 도대체 풀이가 뭐가 쉬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하지만 풀이가 훨씬 쉬워. 왠지 다시 설명해 볼게요. 왜냐면 일일이 다 정확하게 푼다면 꽤 많은 걸 해야 되지만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 거야. 이 fx라는 녀석의 값은 무한대로 가네? 어랍쇼 이건 1로 가네? 선생님이 무한대분의 1의 값은 빵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저거 두 개 나누기 하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분의 이 녀석의 값이 3-2 곱하기 fx분의 gx이기 때문에 이 값이 빵이네 무한대분의 숫자니까 이것만 쓸 거거든. 아까는 너희들이 모르니까 내용 정리하느라고 많이 썼던 거고 하나가 무한대고 하나가 1이면 나누기해서 우리는 이 값에서 이걸 얻어낼 수 있거든. 여기까지 이제 내용 정리가 오래 걸렸던 거고 여기까지는 금방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것만 fx로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요것만 분자분모로 fx로 나누기만 하면 되잖아. 그리고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암산할 수 있어. fx로 나누기 하면 마이너스 1 fx분의 gx 값 2분의 3이니까 6 2분의 3 대입했더니 6배 주면 9 이것만 쓰고 풀면 되거든. 아까는 설명 때문에 많이 썼던 거고요. 지금은 설명을 빼니까 되게 쉬운 거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실은 서술형으로 꽤 많이 출제되거든. 첫 번째 풀이 방법, 두 번째 풀이 방법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좀 중요한 문제야. 그래서 마침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보는 복습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풀이할 게 몇 번인가요? 없어요. 33쪽에 3번.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건 내용 정리를 생략했었지? 앞에 내용 정리 있긴 있었는데. 이거는 함수의 칸의 진입 판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아직은 좀 많이 어렵거든? 그래도 한번 봐봅시다. 문제는 있으니까요.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선생님이 예전에 이런 식의 질문들을 애들이 항상 모의고사 풀 때마다 틀려서, 선생님이 어떻게 해봤냐면, 2007년도에 선생님이 고3 단과 수업을 서울에서 하는데, 고3 애들 전체 이과 애들을 데리고, 이런 문제만 600문제 모아가지고, 내가 3주 특강을 했어. 3주 특강을 해서 600문제 풀어주면 터득할 거라고 난 예상했거든? 그때도 선생님 잘 먹고 경험이 많지 않아서. 600문제를, 그러니까 단기간에 600문제 풀면은 굉장히 반복해서 비슷한 것들을 터득할 거 아니야. 근데 여전히 안 되더라.
안 된다는 걸 그때 결론을 내렸어. 아, 내가 백날 많은 문제를 풀어봤자 이건 어려운 거니까 터득이 안 되는 거구나. 걸 그때 깨달았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많은 시간을 쏟잖아, 여기다가. 자, 이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첫 번째, 극한값이 빼가지고 극한값이 0이라고 한다면 이거의 극한값 0이라고 한다면 이거 두 개는 극한값이 똑같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극한값이 똑같을까? 이거 어떻게? 리미트 한 개짜리에 빼기네? 근데 이런 결론을 맺으려면 리미트 하나짜리 빼기 값을 리미트 두 개짜리로 쓸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2항에서 이 결론을 맺을 거 아니야? 그럼 전제는 어떤 전제가 있어야지 리미트 한 개짜리 빼기를 리미트 두 개짜리 빼기로 쓸 수 있는 거지? 어떨 때 이렇게 쓸 수 있냐고요? 둘 다 수렴. 네, 둘 다 수렴할 때. 그럼 문제가 지금 fx의 값이 gx의 값이 수렴한다고 얘기했나 문제가? 이 두 개가 다 수렴한대? 내가 이 값을 이렇게 쓰려면은 fx의 극한값이 0에서 수렴해야 되고 gx의 극한값이 0에서 수렴해야지만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래야지만 이걸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인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fx, gx 값이 둘 다 모두 수렴할 때만 함수의 칸의 기본 성질을 해서 리미트 한 개짜리 두 개짜리를 쓸 수 있는데 이게 성립하지 않아 이게. 이게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달할 수가 없어. 이 말이 되신 거 맞나요? 이해돼요? 안 돼요. 알쏭달쏭. 왜냐면 함수의 칸의 기본 성질 자체가 알고 있잖아. 수렴, 둘 다 모두 수렴했을 때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 값은 한 개짜리 두 개짜리를 쓸 수 있다고. 지금 그 내용 정리에 의해서 이게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뭐 발레가 있으려나 혹시? 이런 발레 괜찮겠다. fx의 값도 x분의 1이고 gx의 값도 x분의 1인 게 발레가 되지 않을까? x한테 빵 대입하면 이거 뭐가 돼? x가 빵으로 하면 이거 뭐가 되냐고. 분수함수 그림을 그려볼게요. 두 식은 똑같은 식이잖아. 지금 두 식은 똑같은 식이고 그림이 다 이렇게 생겼는데 오른쪽에서 우극한의 값은 누구예요? 무한대예요? 좌극한의 값은 누구예요? 근데 fx, gx 둘 다 그러잖아. 근데 식이 똑같은 식이니까 이건 만족하는 거 맞지? 하지만 0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해야 안 해. 이건 존재하지 않아. 얘도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같다고 할 수는 없어. 이게 발레야. 이해되신 거 맞나요? 선생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저 올렸으니까요. 그때는 극한값이 좌우극한이 같은 데로 가지. 그러면 빵으로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은 fx도 gx도 전부 다 무한대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은 선생님 그렇게 했더니 이건 무한대 똑같잖아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무한대는 특정한 숫자가 존재하지 않지. 엄청 큰 숫자를 지칭하는 게 무한대인 거잖아. 이거의 극한값도 엄청 큰 숫자, 이거의 극한값도 엄청 큰 숫자라는 결론이 나와도 절대로 두 개는 같다고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 무한대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특정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다는 보장이 없어. 내 말 좀 납득되시나요? 그냥 크다라는 큰 숫자로서의 두 개의 숫자는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발레의 값은 이게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발레까지 들 필요 없이 그냥 함수의 칸의 기본 성질만 가지고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거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앞에 거, 뒤에 거 모두 존재한다고 얘기하거든? 그 앞뒤에 건 다 수렴한다는 얘기인데 두 개를 이거의 극한값이 알파, 이거의 극한값을 베타라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뭘 해야지 얻어낼 수 있는 값이야? 사칙연산 중에 이 두 값을 서로 곱해야지만 이게 얻어지는 건가요? 그럼 단지 두 개 모두 수렴하기 때문에 상황은 이런 상황인 거잖아. x가 지금 무한대로 갔을 때 두 녀석 이게 알파라고 하는 극한값을 가지는 거하고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gx분의 fx라는 녀석의 값은 베타라는 극한값을 갖는 녀석인데 이건 리미트 하나로 쓰고 gx 곱하기 gx분의 fx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gx 값이 약분되고 fx만 남을 테고 결국 그 극한값은 알파 베타로 존재하는 거죠. 이해되신 거 맞죠?
이건 참입니다. 세 번째 거는 두 녀석의 값을 가지고 gx의 값이 존재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gx를 얻어내려면 두 개를 한 녀석은 알파, 한 녀석의 값은 베타라고 한다면 앞에 거 1번식, 뒤에 거 2번식, 1번식과 2번식을 사칭연산 중에 뭘 해야지 이걸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나누기를 해야 돼. 근데 둘 중에 분모는 앞에 거야, 뒤에 거야? 네, 분모에 요 값이 나오려면 요 뒤에 게 분모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떤 보장이 있어야 돼?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돼? 근데 여기 써 있는 거는 지금 얘가 분모거든, 얘가. 나의 바램은 동그라미가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동그라미 전체가 빵이 아니라는 보장은 없고 동그라미 중에 일부분이 빵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잖아. 우리는 필요한 게 이거 전체가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값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니은만 참입니다. 알쏭달쏭? 그죠? 근데 이런 종류가 이렇게 시험에서 물어보는 종류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어도 한 80가지 이상의 명제를 외우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근데 다행인 건 최근에 수능에서 단 한 번도 출제한 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서 중요성이 떨어지니까 학교 내신에서도 별로 많이 출제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없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 또 있나요? 네, 숙제한 것 중에 모르는 건 더 이상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을 어디까지 했는지 미정계수 개정부터 수업하면 되나요? 네. 미정계수. 선생님 친구 와이프가 미정인데. 미정이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미정,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계수란 말이죠. 자,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 좀 한 다음에 설명을 이어나가 볼게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풀이 원칙이 뭐라고 얘기했죠? 최고차 개수. 네, 최고차항 계수 비교. 분자의 차수가 컸을 때 무한대, 분모의 차수가 컸을 때는 차수가 똑같을 때가 최고차항 계수 비교의 상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0분의 0꼴은 앞으로 응꼴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응. 자, 그럼 이건 응응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앞에 거는 분자의 값이 훨씬 컸을 때는 무한대. 둘 다 작은 거지만 상대적으로 분자가 컸을 때는 무한대. 상대적으로 분모가 컸을 때는 0. 작은 숫자지만 작은 숫자에도 비슷비슷하면 숫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값은 앞에 게 크면은 무한대, 뒤에 게 컸을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 비슷비슷했을 때가 상수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무한대 곱하기 빵의 값은 앞에 게 무지막지하게 크면 무한대, 뒤에 게 무지막지하게 작으면 빵. 근데 앞에 거하고 뒤에 게 비슷한 규모에서 크고 작고 한다면 약분해서 상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풀이 원칙은 두 번째 건 풀이 원칙이 뭐예요? 인수분해 후 약분.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 후 약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풀이 원칙은 유리화.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 루트가 없으면 차수가 큰 걸로 묶어 쓴다든지 지수로 표현된 식이라고 한다면 미시 큰 걸로 반드시 묶어 써야 돼. 하은아, 눈이 썩었어. 눈에 힘을 내봐요. 자, 무한대 곱하기 빵의 꼴의 풀이 원칙은 누구를 통분한다고요? 0에 해당하는 녀석이 항상 괄호가 있고 그 괄호 속에 있는 걸 우리는 통분해서 푸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0분의 0꼴에서 이제 파생해서, 이게 0분의 0이 아니네. 0분의 0꼴에서 지금 파생해가지고 설명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자, 분모의 값이 0입니다. 난 분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모가 0이었을 때는 이 분자에 들어갈 녀석의 값이 누구면 그 결과가 상수값이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분모의 값이 0이라고 한다면 분모의 값이 0인데 분자가 숫자입니다. 그럼 결과는 뭐가 되는 거죠? 자, 무한대분의 상수가 뭐였다고요? 0이었다고요? 또 이런 거 설명해야 돼요. 자, 2분의 6의 값은 3인데요. 3분의 6의 값은 2예요. 2하고 3은 서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0분의 상수가 무엇일까요? 네, 이건 무한대입니다. 다만 C의 값이 양수면 양의 무한대, C의 값이 음수면 음의 무한대입니다. 그럼 이건 수렴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분자의 값이 상수값이면 수렴하는 게 아닙니다. 분자의 값이 무한대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질문이 분모는 되게 작은데 분자가 엄청 커. 그럼 결과가 뭐가 될까? 근데 이걸 왜 고민하죠?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0분의 0이라고 한다면, 분자 0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분자가 크면은 무한대, 분모가 크면은 빵, 비슷비슷하면은 상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 수렴하는 거는 누가 수렴하는 거예요? 얘네가 수렴하는 건가요? 0으로 가도 수렴하는 거고 상수로 가도 수렴하는 거죠. 그러면 분모가 0이었을 때 수렴하려면 네모의 값은 반드시 0이어야 되겠네? 분모가 0이면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자는 무조건 0이어야 됩니다. 분모가 무한소면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자는 100% 무한소여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자의 값이 0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려고요. 얘가 수렴했으면 좋겠거든? 이번에는 아까는 분모가 0인 상황 하에서 생각했던 거고 지금은 분자의 값이 0인 상황 하에서 생각해 보려고요. 분자가 0인데 내가 분모에 있는 값이 누가 되면 수렴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 그런데 분모의 값에 상수가 있고 분모의 값에 무한대가 있고 분모의 값에 0이 있으면 첫 번째는 뭐죠? 숫자분의 0, 무한대. 3분의 0, 4분의 0, 5분의 0. 0. 네, 아주 놀라운 발견이네요. 자, 두 번째로 갔습니다. 엄청 큰 숫자분의 0. 네, 0이죠. 마지막 녀석은 분자가 크면 무한대, 부모가 크면 빵, 비슷하면 숫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 수렴하는 녀석은 다 수렴하는데 0분의 상수분의 0도 수렴, 무한대분의 0도 수렴, 0분의 0도 수렴인 거야 지금? 그럼 다 수렴하니까 뭐 별로 의미가 없네. 다 특별할 게 없잖아. 얘는 특별하잖아. 분모가 0이면은 분자의 값이 0이 돼야지만 수렴하는 건 좀 특별했잖아. 이건 안 됐잖아, 이거는. 그럼 문제가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되겠네? 야, 수렴하긴 수렴하는데, 이 수렴하는 값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 게 이게 포인트일 것 같은데? 분자가 0이었을 때는, 오른쪽에 수렴하는 숫자가 0이 아닌 숫자로 수렴했을 그때만 생각하세요. 라고 시험에서 언급하겠네. 그러면, 0이 아닌 값으로 갈 수 있는 건 오로지 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제 특별해지네. 다른 것들은 수렴하는 것들은 죄다 다 수렴하는데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특별해집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데 문제는 요게가 너희들은 그냥 설명 듣고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어 라는 정도로 습득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차이를 보이는 거거든. 2등급 이하의 애들과 수학으로 앞으로 2등급 이하의 애들과 항상 늘상 1등급의 차이는 여기서 갈려. 이 챕터에서는 여기서 갈리거든. 늘상 1등급인 아이는 요걸 기억해. 늘상 1등급인 아이는 머릿속에 선생님이 수업할 때 분모가 0이면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자가 꼭 0이라고 했었는데 이건 9등급, 2등급 이하의 모든 애들이 다 기억해. 그런데 1등급 애들은 뭘 기억하냐면 맞아, 이거 두 개는 달랐었는데 분모가 0이면 무조건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자가 0이었었는데 분자가 0이면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을 때만 분모의 값이 0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1등급은. 여기가 이제 갈림길이야. 기억하는 놈이 1등급, 기억 못하는 놈들은 2등급. 여기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자, 우리는 기억 못할 겁니다. 쌤은 기억 못할 거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처음 배웠을 때 모든 애들이 기억할 수 없습니다. 여러 번 반복했을 때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쉬운 문제 풀 때는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풀어도 다 풀려. 쉬운 문제는. 그런데 정작 어려운 4점짜리 문제는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는 내용을 이용해서 어떤 미수의 값을 특정한 미수의 값을 찾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럴 때가 좀 까다롭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문제를 보면서, 아니,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설명 되게 길었거든? 설명 되게 길었는데, 선생님은 책에 있는 것들이 여기 밑에 있는 부분들이 말이 긴 거 되게 싫거든?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써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말을 해버렸어. 그런데 암튼 내용 정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해서 오히려 못 알아먹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야, 분모가 0이래. 분모가 0이야. 분모가 0이면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자의 값은 무조건 100% 0이어야 돼. 첫 번째 설명한 거.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두 번째. 야, 이번에는 분자가 0이야. 분자 0이면 수렴하긴 수렴하는데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을 때에만 분모의 값은 0이야. 자, 2등급 이하 애들은 이렇게 생각해. 선생님 수업할 때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이라고 했고 분자가 0이면 분모가 0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요게 이제 공부 못한 애들의 기억 방법. 이제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분모가 빵이면 분자는 무조건 빵인데 분자가 빵이면 수렴하는 값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을 때만 분모가 빵이라고 했지 이걸 기억한다고. 나 충분히 강조한 것 같아요. 네. 나 지금 되게 애쓰고 있는 거든. 당신들 대가리에 새기고 싶어서 되게 애썼거든 지금.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요일보다 오늘 더 수업을 잘하는 것 같아. 수요일날은 정신이 없었거든. 수요일날 상담을 6건이나 상담을 받았는데 애들이 안 온다? 난 상담한 스킬이 떨어지나 봐. 상담한 사람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자, 극한값으로 가보겠습니다. x가 2로 가면 분모의 값은 빵인가요? 분모가 빵이고 수렴한데. 그러면 결론은 리미트 x의 값이 2로 가까이 갔을 때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값은 0으로 가야 되겠네? 분모가 0이면 무조건 분자는 0이니까. 자, 2 대입했습니다. 2 대입했더니 4 플러스 2a 플러스 b의 값은 빵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항상 b는 하고 정리해서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대입하면 분자의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이 정도는 암산해서 인수분해까지 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x-를 묶었습니다. 누구예요? x 플러스 2 플러스 x 플러스 2 플러스 a 플러스 a? 맞아? 한 줄만 더 쓰면 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성실하게 쓰겠습니다. 왜 대가리들을 장식으로 달고 다니지? 동주만 머리를 쓰는 건가? 동주가 틀렸으면 더 재밌겠다. 자, 첫 번째 거 뒤에 거는 x-2 x 플러스인데요. 가운데 두 개는 a 곱하기 x-2인가요? 그 x-2로 묶었더니 x 플러스 2 플러스 a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아? 동주 맞췄네. 자, 이걸 대입하게 되면은 꼴이 0분의 0꼴인가요? 대답은 안 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엎드려서 잘 받기. 자, 그럼 빵분의 빵꼴로서의 x-2 빵 되는 원인 되는 걸 약분하겠습니다. 그래서 2 대입하겠습니다. 2 대입하면 누구죠? 그 값이 문제에서 3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고 a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은 b의 값은 자, 첫 번째 문제는 별 의미 없이 푸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도 이렇게 단순한 문제들은 별 의미 없이 풀면 되거든. 하지만 의미를 부여해서 생각만 해볼게요. 분자가 빵이죠. 1 대입하면 1 대입하면 분자가 빵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값이 빵이 아닌 게 확실한가요? 빵이 아닌 값을 수렴했기 때문에 분자가 빵이면 분모의 값은 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빵인가요? 그래서 b의 값은 마이너스 a고 b한테 마이너스 a를 대입하겠습니다. 요 정도면 분모값 암산할 수 있지 않나요? e 루트 x a로 묶었더니 루트 x 빼기 1 마이너스 a 대입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식이 리미트 x의 값 1로 가까이 갔을 때 a 루트 x 마이너스 1이고 루트가 있으니까 유리화해야 되겠네?
근데 유리하기 조금 귀찮아서 쌤 인수분해 하려고. 쌤이 귀찮아서 그래요. 분자에는 x-는 이거 맞죠? 자, 빵분의 빵꼴입니다. 빵되는 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대입했습니다. 1대입했더니 그 값이 3분의 2라고 합니다. 따라서 a의 값은 3, b의 값은 네, 마이너스 3이네요. 별거 없습니다. 보통 분모가 빵이면 분자는 빵이고요. 분자가 빵이면 분모의 값도 빵이라 놓고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실수하는 경우가, 딱 한 가지 실수하는 경우가 있거든, 애들이. 지금 분모가 2를 대입하면은 분모의 값이 빵 되는다는 설명은 x가 2로 갔을 때 분모의 극한값이 빵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애들이 어떻게 쓰냐면 이게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이게 밑줄 친 게. 근데 애들은 보통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거든? 이렇게 쓰고 나서 씨, 뭐지? 선생님이 분모가 빵이면 분자가 빵, 나 분자 빵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뭐 하지? 이런 애들이 가끔 있어. 2를 대입을 안 해. x가 2로 가면은 분자가 빵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쓰고 나서 멈칫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설명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자, 분명히 우리 중에 다음에 숙제할 때 그런 분 있을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금 풀었던 거는 모든 애들이 잘 푸는 걸 푼 거고요. 이것도 대부분 애들이 잘합니다. 한두 번만 설명드리면은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극한의 문제거든. 아주 기본적인 문제. 하나는 무한대로 가는 게 있고요. 하나는 x의 값이 무한대로 가는 게 있고요. 하나는 숫자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준 다음에 함수를 구하래요. fx라는 걸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설명해. 무한대로 가는 건 한 번만 써먹어야 돼. 한 번만 쳐다보면 두 번을 쳐다볼 필요가 없어. 하지만 숫자로 가는 건 꼭 한 번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두 번 쳐다봐야 돼. 무한대로 가는 건 한 번 보기, 숫자로 가는 거는 두 번 보기. 자, 일단 먼저 파악되는 거는 무한대로 간다고 하는데 무한대로 대입한 분모의 값은 뭐가 되죠? 네, 분모의 값은 무한대가 되겠네. 그럼 분자의 값도 무한대가 돼야지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값은 수렴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왜냐하면 무한대분의 숫자는 0. 무한대분의 0은 0. 무한대분의 무한대만이 그나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상수값 중에 상수로 수렴하는 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차수의 값이 계수 비교해서 차수의 값이 계수 비교하면은 2차 함계수가 2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구만. 그럼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fx에 대한 정보를 2x의 제곱까지 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 떨거지들은 모른다고요? 이제 이건 생명이 끝났어. 두 번 더 쳐다보지 않을 거야. 두 번째, x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분모의 값은 빵인가요? 분모의 값이 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분자는 100% 빵으로 간다고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리미트 x의 값이 마이너스로 갔을 때 fx의 극한값이 0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x의 값은 다항식이라며. 다항식인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빵 나온다며. 그럼 뭐가 인수야? 그래서 x 플러스 1의 값이 인수인 걸 알 수 있다고 fx는? 그래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녀석의 값은 모르는 거죠. 한 번은 쳐다봤잖아. 한 번 써먹었잖아. 한 번 더 써먹어야 될 것 같은데? 두 번 쳐다봐야 되니까? 이 값이 누군지 몰라서 이 값은 뭐 마이너스 알파라고 놓든 플러스 알파라고 놓든 상관없을 것 같은데 플러스 알파라고 쓸게요. 근데 선생님은 마이너스 알파를 더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할래.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이 값을 대입해서 두 번 사용하려고요. 대입하게 되면은 리미트 x의 값이 마이너스 1로 갔을 때 x 플러스 1, x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알파니까 빵 되는 원인만 x 플러스 1 제거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빵 되는 원인 제거했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겠습니다. 잘 썼나요? 그럼 알파의 값이 누구라고요? 알파는 빵이라고요? 그래서 fx의 값은 다 구했습니다. fx의 값은 2x x 플러스 1인가요? 문제는 fx만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한 개 이해된 거 맞아요? 무한대로 가는 건 한 번 써먹기, 숫자로 가는 건 두 번 써먹을 건데
첫 번째는 인수의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써먹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입하기 위해서 또 써먹을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뭐 당연한 내용이어가지고 뭐 설명할 게 있나 싶다. x가 a에서의 극한값이 알파, x가 a에서의 극한값이 베타인 fxgx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값보다는 gx값이 커나 같다고 한다면 모든 x의 값에 대해서 fx값보다 gx가 크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리미트를 달았을 때 좌변의 값도 리미트를 달아주고 우변 값도 리미트를 달아준다면 언제나 fx보다 gx가 더 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프가. 그러면 극한값도 절대 이 분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결론은 알파보다는 베타 값이 커나 같아요 라고 결론을 맺으세요. 함수의 대소관계가 있으면 극한값도 그 대소관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두 번째, 그 내용이 연달아 붙어있는 내용인데 fx는 리미트를 달아주면 극한값이 알파라고 하지 않았어 방금? x가 a로 갔을 때 fx의 극한값은 대소관계 안 바뀔 거 아니야. x가 a로 갔을 때 hx의 극한값 대소관계는 바뀌지 않고 x가 a로 갔을 때 gx의 극한값이 있을 건데 이건 지금 알파고 이건 베타인 거 알고 있잖아. 근데 문제가 알파하고 베타의 값은 같은 값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양쪽 옆에 있는 게 똑같은 값으로 간다면은 그 사이에 낑겨져 있는 녀석의 값은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알파로 가겠죠? 양쪽 옆에 게 알파로 가면은 가운데 것도 알파로 갈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샌드위치 부동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가끔 우리만 부른다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조폭의 점화식. 그건 선생님이 이름을 지은 우리만 부르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이거는 그런 식으로 이름 붙인 게 아니야. 이건 정식 명칭이야. 전 세계 수학학회에서 이걸 샌드위치 부동식이라고 똑같이 부릅니다. 양쪽 옆에 있는 녀석의 값이 똑같은 값으로 간다면 가운데 낑겨진 녀석의 값은 역시 같은 값으로 갑니다. 이 얘기는 한번 하고 갑시다.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x분의 sin x라고 하는 값에 대해 설명해 보려고. sin의 값은 최소값이 누구야? 최대값은? 싹 다 x로 나누게 하려고. 근데 x의 값이 좀 무한대로 간다며. x는 그럼 양수인 거야? 싹 다 x로 나누게 하면 부동호 방향은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양수값이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셋 다 모두 리미트 달아도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셋 다 x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를 달아줘도 극한값도 부동호 방향은 변함이 없습니다. 양쪽 옆에 있는 건 극한값이 누구예요? 무한대로 가면? 얘는 극한값이 누구냐고 무한대분의 숫자. 무한대분의 숫자는 극한값이 누구예요? 그럼 양쪽 모두 0으로 가면 가운데 낑겨진 녀석의 값은 당연히 0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이 극한값은 0이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유사한 내용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야, fx의 범위를 줄 테니까 fx의 제곱의 범위를 구해. x 양수거든? 양수니까 제곱한다고 해서 대소관계는 안 달라질 것 같은데? 제곱해도 대소관계는 그대로인가요? 대답은 왜 안 하죠? 네, 엎드려 절받기 감사해요. 항상 감사합니다. 자, 제곱했습니다. fx의 제곱의 값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그 값을 나누기 하라고요?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값 양수 맞아? 네. x가 양수니까 이것도 양수입니다. 싹 다 양수값으로 가지고 나누기 하면 부동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 한 줄 더 써야 되는데 한 줄 더 쓰면 지칠 것 같아요. 리미트 다 달아준 거 한 줄 더 써야 되거든? 리미트 다 달았다고 쳐. 그럼 리미트 달았으면 이거의 극한값은 누구야? 무한대로 간다며. 최고창 계수 비교? 3분의 2라고 하지 마. 네, 최고창 계수 비교하면 3분의 4죠. 그럼 가운데 낑겨진 것도 극한값이 3분의 4라고요? 답이 3분의 4입니다. 근데 귀찮지만 학교 시험 서술형으로 나오면
꼭 리미트 쓰고 한 줄 더 쓰세요. 서술형은 완벽해야 되니까요. 자, 여기까지 하면 기본 문제 다 푼 거래. 시간이 남네? 다음 챕터, 문제입 센수학에 질문 받아야 되죠. 문제입 센수학에서 모르는 거 질문하세요. 십칠 17쪽, 14쪽, 14쪽, 13쪽. 선생님, 화장실 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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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17쪽이니까 앞에 거 먼저 하고 있어요. 네, 다녀오세요. 네, 쉬는 시간 가집시다. 규민아,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에 대해서 극한값을 묻고 있습니다. y는 t라고 하는 상수함수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럼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fx의 그림은 절대값 있으니까 접올리는 거 아시죠, 수희야? 네. 그럼 수희야, 선생님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함수에 x에만 절대값 있으면 그림 어떻게 그리죠? 하민이 얘기해봐요. x에만 절대값 있으면 어떻게 해요? Y축 기준으로 오른쪽만 내면 Y축 대칭. 맞아요. y축 오른쪽 것만 그린 다음에 함수에 y축 오른쪽만 그린 다음에 y축 대칭. y에만 절대값 있을 때는 수미는 어떻게 해요? 뭐 X축 x축. 네. 얘는 네. X축이 맞아요. x축 위에 것만 그리고 x축 대칭. 절대값이 둘 다 있을 때 한이 어떻게 해요? X 1,4,5면 그림만 그리고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하는 거죠. 그리고 우변 전체 절대값 있을 때는 x축 위에 것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접올리는 거죠. 자, 우린 접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은 지금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함수의 그림은 다 그렸습니다. 근데 상수함수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t의 값이 0 플러스면 0보다 살짝 더 위에 있으면 여기를 얘기하는 건가? 그때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네, 교점 개수 4개인가요? 상수함수 t라고 하는 값이 1보다 살짝 위에 있으면 교점 개수는 몇 개 있죠? 네, 그때는 교점 개수 2개인가요? 그래서 답이 2가 되는 것 같은데? 이해된 거 맞죠? 근데 이 얘기도 좀 합시다. 지금은 극한값이거든, 2개가? 함수값은 누구야? t가 0이었을 때 혹시 여기다 0 대입했어? 함수는 지금 여기서 함수가 이렇다고 설명했는데, 교점의 개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네, 2개죠. 함수값은 지금 이거랑 만나서 생기는 교점인 거죠? y는 빵과 만나서 생긴 교점은 2개인 거죠? 그럼 f1의 값은 누구예요? 네, 3개인 거죠. 함수값은 정확히 1이었을 때 교점 개수를 묻고 있는 거죠. 함수값과 극한값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한 김에 리미트 x의 값이 1 마이너스로 갔을 때 교점 개수는 몇 개인가요? 네, 그건 4개인가요? 그때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54번이라고 하셨습니다. 54번은 다음 중에 그 값이 가장 큰 걸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 거는 가우스를 가지고 있거든. 0을 대입하면 분모의 값은 어디로 가까이 가는 거야? 0-를 대입했더니 분모는 어디로 가고 있죠?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가는 중인가요? 하지만 분자의 값은 0보다 좀 작은 숫자를 대입하게 되면은
가우스 속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좀 작은 숫자야? 마이너스 2보다 좀 작은 숫자면 이 범위에 속해 있는 거 아닌가? 그때 가우스 값은 누구죠? -3. 그래서 첫 번째 건 2분의 3입니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0 플러스를 대입하면 분자의 값은 그냥 0 플러스로 가는 거겠죠? 하지만 분모에 있는 값은 0 플러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보다 좀 큰 숫자죠. 마이너스 1보다 좀 큰 숫자면은 이런 건가?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러면 가우스 값은 누구예요? 이 값은 0이네요. 세 번째 것도 가우스 값들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좀 큰 숫자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좀 큰 숫자면 x의 값은 이런 건가? 그러면은 가우스의 값은 마이너스 1, 제곱했으니까 플러스 1, 1에서 1 뺐으니까 분자는 0입니다. 그럼 분모는 계산할 필요 없네. 뭐가 되지? 무조건 0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도 확인은 해봅시다. 마이너스 1보다 좀 큰 숫자 중에 한 숫자만 예를 들어주세요. 마이너스 1보다 좀 큰 숫자가 누구야? 야, 그건 마이너스 1보다 좀 작은 숫자 같다. 마이너스 1보다 좀 큰 숫자. 마이너스 0.9? 마이너스 0.9 같은 숫자를 x한테 집어넣어서 제곱했어. 제곱하면은 플러스 0.81? 0.81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9? 0.19? 마이너스 0.19면 가우스값이 누구지? -1. 네, 마이너스 0.19면 가우스값은 마이너스 1이네. 네 번째로 갔습니다. 네 번째 거는 1보다 좀 작은 숫자를 집어넣는데요. 1보다 좀 작은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은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1보다 좀 작은 숫자는 0.9 같은 숫자야. 0.9 같은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1.1 같은 숫자인가? 마이너스 1.1 같은 숫자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사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우스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것 같아요. 반면에 1보다 좀 작은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x 플러스 1은 어떻게 되지? 느낌 좀 싸하다 너. 1과 2 사이 있어요? 1보다 좀 작은 숫자 x에 집어넣으면 x 플러스 1과 2 사이 있습니다. 가우스값 1인가요? 다섯 번째는 무한대를 대입한다는데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개수 비교하면 누구예요?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2인가요? 근데 요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다섯 번째 거는 고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점근선의 값이 누구예요?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고 y의 값은 2라고요? 근데 저 분수함수의 값은 x 플러스 1, 몫의 값은 2 분자에 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2, 4, 5면 쪽이랑 4, 4, 5면 쪽에 그릴 겁니다. 빵 대입하면 1인가요? 맞아요? 그러면은 x의 값이 무한대로 가면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야? 2로 향해서 가는데 2보다 커 작아? 네, 2보다 작은 쪽으로 가까이 가는 거지? 점근선을 향해서? 그러면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1의 값은 어디로 가냐면 2보다 작은 값으로 가는 거죠? 2보다 작은 값의 가우스 값이 누구예요? 네, 2보다 작은 숫자면은 1과 2 사이 있으니까 가우스 값 1인 거죠? 자, 그래서 문제가 구하라는 가장 큰 값? 가장 큰 건 2분의 3인가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56번이라고 들었습니다. 56번은 x의 값이 k로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이 알파라고 한다면 0이 아닌 정수 k와 상수 알파의 값에 대해서 k하고 알파의 합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네? 근데 k로 가까이 간다는 말은 k보다 큰 쪽에서 k로 가는 건지 k보다 작은 쪽에서 k로 가는 건지 우욱한 작업을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왜냐면은 가우스 값 자체는 k보다 클 때하고 k보다 작을 때 다른 값을 가질 테니까. 첫 번째, 리미트 x의 값이 k 플러스로 간다면 가우스 x의 값은 누구일까요? 네, k.점 몇이니까 가우스는 k가 될 겁니다. 리미트 x의 값이 k보다 좀 큰 숫자로 간다면은 2x의 가우스 값은 누굴까요?
얘는 2k보다 좀 큰 숫자인 거지? k는 정수니까 2k보다 좀 큰 숫자를 집어넣으면은 가우스 값은 2k인가요? x의 값이 k 플러스로 갔을 때 x의 값은 누구죠? 이건 가우스가 아니죠. 그냥 k를 대입하면 k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가 요구한 k로 가는 극한값 중에 k 플러스로 갔을 때 이 값은 누가 되는 거야? 누구냐고. 이거라고? k의 값은 0이 아니라며. 약분했더니 k 플러스 1분의 2. 반면에 리미트 x의 값이 이거 다 써야 돼 이거를. 기가 막히다. 자, k-로 갔을 때 극한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 극한값은 가우스 x의 값은 누구죠? 네, k보다 작은 숫자를 집어넣으면은 가우스 값은 k-1 나올 거고, 요걸 좀 실수할 것 같아요, 요거를. 자, 이건 2k-로 가는 거잖아. ax가. 2k-면 누구죠? 네, 2k-1이죠. k-로 가면 x의 극한값은? 그럼 대입했습니다. 대입했더니 분모의 값이 k-1 제곱 k 분자의 값 2k-1인가요? 근데 분모 값이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야? 그럼 두 개 값이 같아야지만 똑같은 값으로 수렴하는 거죠? 두 개가 똑같도록 하는 k 값이 알고 싶습니다. 대각선끼리 곱하겠습니다. 대각선끼리 곱했더니 2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의 값이랑 2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똑같았으면 좋겠다고요? 이항했더니 3k 3? k 값은 1이라고요? k가 1이면 둘 다 누구란 얘기야? 그래서 알파의 값은 1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2가 답이네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83번으로 건너 6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61번은 수능 기출문제야. 수능 기출문제가 이거랑 유사한 문제 나왔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 문제를 학교 시험에서도 매우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 자, 이 문제는 분수함수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문제를 풀라는 얘기야. 첫 번째, t 플러스 2분의 t 마이너스 1이라는 분수함수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생각할 거고요. y는 t 마이너스 2분의 4t 플러스 1의 값도 그림을 그린 다음에 판단하겠습니다. 그냥 그림을 안 그려도 판단할 수 있긴 한데 그냥 한번 도전해볼까? 리미트 t의 값이 무한대로 간다면은 t 플러스 2분의 t 마이너스 1은 뭐가 돼? 1이 돼? 그런데 문제는 이걸 함수 f한테 또 대입할 거지. 그지? 함수 f한테 또 대입할 거라서 얘는 1보다 큰 값으로 가는지 1보다 작은 값으로 가는지를 판단해야 돼. 이 값이 1보다 큰 쪽으로 가는지 1보다 작은 쪽으로 가는지 1인 건 알겠는데 이거는 함수 f한테 또 대입할 값이기 때문에 1보다 큰 쪽에서 갈 때랑 1보다 작은 쪽에서 갔을 때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 1보다 큰 쪽에서 갔을 때는 2지만 1보다 작은 쪽으로 갔을 때는 빵인가요? 그래서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해야 돼. 근데 그냥 판단할 수 있나요? 아, 1보다 작은지 어떻게 알았어요? 아하, 맞아요. 그림을 그리면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림을 안 그려도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분자가 커, 부모가 커? 분모가 크니까 약분했을 때 1보다 좀 더 작은 값으로 가겠네. 납득됐으면 그림 안 그리려고요. 납득되세요? 자, 그래서 얘는 1보다 작은 값으로 가는 게 확정입니다. 그럼 1보다 작은 값으로 가기 때문에 1보다 작은 쪽으로 갔을 때 극한값은 누구라고요? 네, 이어서 그 다음 거는 극한값이 리미트 t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대입하는 값인 t-2분의 4t 플러스 1의 값은 극한값이 누구죠? 4. 또 f한테 대입할 거기 때문에 얘가 4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져야 되는 거죠? 4보다 클 때하고 작을 때 다른 값인 거 맞아요? 따져야 됩니다. 4보다 클까 작을까? 4보다 큰지 어떻게 알아요? t-2분의
4t-2의 값이 4가 되는데 이 분자값보다는 얘가 분자가 더 커요? 그래서 4보다 큰 값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림 안 그리겠습니다. 분수함수 그림. 그럼 4보다 큰 쪽이면 극한값이 누구란 얘기예요? 네, 1이네요. 답이 3이라고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68, 69. 68, 69. 68번, 69번.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전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갔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 거의 극한값이랑 뒤에 거의 극한값은 각각 존재한다는 말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둘 다 수렴한다는 얘기야. 수렴해서 이 값은 만약에 알파란 값으로 가고 이 값을 만약에 베타란 값으로 간다고 한다면 두 개 값을 어떻게 해야지 이걸 얻어낼 수 있는 거지? 1번식과 2번식을 사칙 연산 중에 뭘 해야지 이걸 얻을 수 있죠? 네, 나누기를 해야 되겠군요. 앞에 걸 뒤에 걸로 나누기 하는 거야? 뒤에 걸 앞에 걸로 나누기 하는 거야? 뒤에 걸 앞에 걸로 나누기 하지만 gx의 극한값이 나오겠네. 그러면 어떤 보장이 있어야 돼? 이 알파의 값이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지? 근데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알파가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fx의 극한값이랑 이거의 극한값이 또 존재한다며 앞에 거 알파, 뒤에 걸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gx는 뭘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거지? 이번에도 나누기? 지금은 앞에 걸 뒤에 걸로 나누기 하지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보장은 이런 보장이 있어야 돼. 나누기니까. 이거의 극한값이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죠. 그런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세 번째, 앞에 거하고 뒤에 거는 각각 존재하면 fx의 극한값은 존재하나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연산은 무슨 연산을 사용하는데? 네, 곱하기를 해야지 나오는데 곱하기는 무조건 성립합니다. 답이 요게 답인가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옳은 걸 고르라고 얘기했고요. 첫 번째는 fx의 극한값이랑 gx의 극한값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으면은 이 값도 존재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런가? 예를 들어서 f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x-a분의 1이면 a를 집어넣었을 때 a를 집어넣으면 극한값이 누구야? 아니 a 집어넣으면 빵분의 1이잖아. 빵분의 1이면 뭐냐고. 발산이지. 이거 발산이죠? 빵분의 1이니까 무한대 발산입니다. gx도 똑같은 녀석이라고 해볼까? 그럼 gx도 발산인 거 아니야. a로 갔을 때. 그럼 둘 다 발산하기 때문에 극한값은 없습니다. 무한대로 하기 때문에 발산해서 극한값은 없습니다. 아니구나. 이건 하나 마이너스 달아야 되겠다. 마이너스 달아야지만 더했을 때 빵 돼요? 각각은 극한값이 없어. 하지만 두 개 더한 녀석은 더하면 이미 이거 자체가 빵 돼버려? 그러니까 x가 a로 갔을 때 이건 극한값이 빵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발레가 있으니까 이건 틀린 것 같은데? 두 번째로 갔습니다. 두 개는 극한값이 존재한데 극한값이 앞에 것도 뒤에 것도 극한값이 존재하면 어떤 연산을 해야지 이게 나오죠? 더하기. 그 다음 실수배 2분의 1배. 그럼 더하기하고 실수배니까 이건 무조건 성립합니다. 세 번째. 앞에 거 뒤에 거 다 존재한대요. 그런데 얘가 빵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분모에 해당하는 값을 언급하는 것 같은데? 그럼 gx를 얻어내려면 뒤에 걸 앞에 걸로 나누기 해야 되죠. 뒤에 걸 앞에 걸로 나누기 해야 되는데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요? 그럼 이건 참인 거네. 마지막은 fx보다 gx는 0보다 큰 숫자를 대입하면 무조건 gx가 더 큰 값인데 x가 a로 갔을 때 fx, gx 극한값이 다 존재해. 그런데 리미트를 달아주면은 이게 성립하나요? 이렇게 묻고 있네. 여기 좀 애매하다. 리미트를 달아주면 꼭 등호를 달아줘야 된다? 아까 전에 우리가 내용 정리 중에 배웠던 거는 fx보다 gx가 더 커나 같았을 때 리미트 달아줬을 때는 그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부동호 방향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명제는 참인 명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등호가 빠져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배운 건 이걸 배웠는데 얘는 지금 등호가 빠져있는 상태야. 등호가 빠져있을 때 A를 갖다 대입하게 되면 똑같은 경우가 있지 않을까?
A를 대입해서 똑같은 게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거? f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뭐라고 할까? 양수에 대해서 이렇게 x-a 플러스 1 gx의 값은 x-a 플러스 뭐 100? 아니지,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부적절했어. 아, 딱 한 방에 되는 걸 찾자. 한 방에 되는 거 뭘 보여주지? 아, 이게 좋겠다. fx의 값은 절대값 x-a. 얘는 절대값 x-a의 2배한 거. 그러면 상황은 이런 상황인 것 같아. a라고 하는 값이 양수값이거든? 이렇게 그린 녀석의 값이 0보다 큰 쪽만 그린다고요? 이게 지금 fx라고 한다면 gx라는 녀석의 값은 거기 2배한 녀석이라고요? 근데 a로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이 누군데요? 둘 다 극한값은 a로 가까이 했을 때 극한값은 둘 다 0인가요? 항상 gx가 더 위에 있긴 하지만 a에서의 극한값은 둘 다 0으로 똑같을 수 있나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등호가 있어야 돼. 원래 등호가 있으면은 당연히 등호가 있는 거고, 등호가 없을 때에는 극한값을 달아주면은 꼭 등호의 값을 써줘야 돼.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등호가 있으면 당연히 등호가 있고요. 등호가 없어도 리미트를 달아주면 등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83번. 네, 이제 83번이래요. 그 전에 있으면 지금 얘기 좀 해주세요. 자, 83번으로 왔습니다. 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는 극한값이 알파라고 얘기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값이 알파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것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값이 4로 수렴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알파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왜 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헷갈리게. 분자분모를 x로 나누기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분수한테 똑같은 숫자를 분자분모에 곱하거나 똑같은 숫자로 나누기도 똑같은 식이죠. 그래서 분자분모에 있는 값을 x로 나누기 한다면 이 값이 지금 네모의 값은 알파로 간다고 하니까 선생님 이 식에다 알파를 대입한 게 가능할 것 같거든. 그래서 지금 분자분모를 x로 나누기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머릿속에서 꼬이는 일이 좀 발생할 것 같거든. 분자의 값은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 이 뒤에 있는 값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 앞에 있는 값은 실수할 확률이 거의 한 80% 이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알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루트 x의 제곱은 절대값 x랑 똑같은 거 알고 있고, 똑같은 이유는 x가 0보다 같을 때는 똑같이 x라고 하는 거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건가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 맞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이 식을 x로 나누기 할 예정이었잖아. x로 나누기 할 예정이었으니까 루트 속에 있는 녀석의 값이 뭐가 될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x가 음수면 루트 x의 제곱과 마이너스 x가 똑같은 거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 뭘로 나누기 하겠다고? 플러스 x로 나누기 하겠다고? 그럼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x의 제곱이야? 양변에 마이너스만 옮겼는데 x가 음수면 x는 마이너스 루트 x의 제곱이야. 그럼 쓸 때 x로 나누기 하면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실수할 거는 뭘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이걸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 그럼 답이 부호가 달라진 일이 생기겠다. 잘못하면.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래서 이건 상이라고 써놓은 것 같아.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틀려서 옵니다. 선생님 마이너스를 못 봤어요.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빼먹었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입해볼까? 알파라며. 선생님 좀 대입하려고. 분자는 3알파, 분모는 마이너스 루트 알파 곱하기 얘가 누굴까요? 0이네.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이니까. 알파 곱하기 0 플러스 1이네. 루트 속에 있는 값은? 그 다음 녀석의 값 알파인가요? 그러면 산수했더니 알파 마이너스 1분의 3알파구만. 그 값이 4라면서요. 그럼 3알파의 값이 4알파 마이너스 4니까 이항해주면은 알파의 값은 4예요? 틀릴만한 요소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수희는 눈이 혹시 졸린가요? 아니죠? 약간 히터를 빨리 꺼야 되겠다. 자, 그 다음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87. 87번, 아까 85번이라고 하지 않았어? 저 83. 87번으로 왔습니다. 87번은 가우스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우스에 대해서 설명할 내용이 좀 있어서 이거 좀 설명 좀 하고 갑시다. 고동수학 상하고 고동수학 하 고등학교 1학년 때는 n부터 n 플러스 1 사이 있는 숫자에 대해서 가우스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n이라고 얘기한다고 우린 얘기하거든.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수투 극한부터는 뭘 많이 사용하냐면 가우스 x의 정체에 대해서 서술하는 방법이 약간 다른 서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우스 2.4가 있습니다. 가우스 2.4의 값은 누구죠? 2라는 숫자는 2.4에서 0.4를 제거한 건가요? 가우스 마이너스 3.7이 있다고 해봅시다. 누구예요? 마이너스 4는 괄호 속, 가우스 속에 있는 마이너스 3.7한테 어떻게 한 거지? 0.3을 뺀 건가요? 가우스 5가 있으면 누구예요? 아무것도 안 뺀 건가요? 그럼 결국은 가우스 x의 값은 x라는 녀석에서 누군가를 뺀 건데 빼는 숫자는 0을 뺄 수도 있고 0과 1 사이 있는 숫자들을 뺄 수도 있나요? 극한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올바른 풀이는 이걸 사용해서 푸는 게 올바른 풀이입니다. 그럼 사용해 보겠습니다. 사용하면은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라고 분모에 1이 있다고 생각하고 유료하고 있습니다.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x 빼기 k 플러스 x분의 분자의 값은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k인가요? 1차식분의 1차식이고요. 1차항은 얘네가 1차항이죠.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만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고차항 계수 비교했더니 그런데 실은 가우스의 문제는 선생님은 또 절대 이렇게 풀지는 않거든. 가우스가 있을 때는 그냥 무시하고 이런 문제 꼴은 그냥 무시하고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상태로 유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가우스 없다고 생각하고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91번. 네, 91번으로 가겠습니다. 91번에 가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우스가 없다고 생각하면 답이 뭐야? 자, 이제 가우스를 있는 상태에서 풀어보겠습니다.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앞에 거는 x분의 6인데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3분의 x보다는 k만큼 작은 녀석이 될 거죠? 근데 그때 k의 값은 0과 1 사이 있는 숫자 값입니다.
전개했더니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앞에 거는 2, 뒤에 거는 x분의 6k. 근데 k의 값은 어차피 0과 6 사이에 있는 숫자 값이고 분모에 있는 값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건 빵인가요? 되신 거 맞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가우스가 없다고 생각하고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풀었던 방금 두 문제들은 87번, 91번들은 단순한 문제여서 가우스가 있든 말든 똑같은 답이 나오는데 복잡한 문제는 좀 세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여기까지만 풀이 다 한 건가요? 시간이 20분 시간 남아서 진도 더 나갈 수 있어요. 쌤, 저 117번. 117번. 자, 117번 문제로 갔습니다. 가우스가 두 개 있습니다. 가우스가 두 개 있을 때 다음 설명 중에 옳은 걸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가우스가 두 개 있다고? 가우스가 두 개 있을 때 일단 우리는 보통 n부터 n 플러스 1 사이 있는 숫자면 가우스 x의 값은 n이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이걸 좀 구분하려고. 왜 구분하려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1부터 2 사이 있는 숫자를 가우스 값을 구하면 가우스 값이 누구예요? 근데 이거에 보호를 바꿨어. 보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거 그냥 보호 바꾸면 이렇게 되죠. 그때 가우스의 값을 한 번에 구할 수는 없어. 이 범위에 대해서는. 이건 세분해야지만 돼. 세분을 마이너스 2부터 x의 값이 이구나? 내가 잘못 얘기했나? 등호를 잘못 집어넣었구나. 내가 멍청하게. 등호는 여기 있나요? 이거에 보호를 바꾸면 그럼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하고 x의 값은 마이너스 1일 때로 구분해야 돼. 이때 가우스의 값은 마이너스 2고 이때 가우스의 값은 마이너스 1로 달라지나요? 그래서 보호를 여기 있는 것들의 보호를 바꾸게 되면은 정수인 것과 정수가 아닌 것들로 세분해서 보호가 바뀐 녀석에 대응해야 돼. 자, 이런 계획이 있는 하에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x라는 녀석의 값이 정수라고 한다면 정수의 값을 대입하게 되면은 가우스는 n인가요? 뒤에 가우스 값은 마이너스 n인가요? 두 개 더하면 누구예요? 그때 함수 값은 0입니다. 하지만 n부터 x의 값이 n 플러스 1 사이에 있으면 마이너스 x의 범위의 값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n까지이기 때문에 그때 fx의 값은 누구죠? 가우스는 누구지? n? 하지만 얘는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n하고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선택했더니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인가요? 그래서 정수인 값을 대입하면 0이 나오는 함수고 정수가 아닌 걸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함수인 거네. 함수의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겠네. 정수를 대입할 때마다 함수값이 빵이라고요? 정수를 대입할 때마다 함수값이 맨날 빵이에요. 정수값을 아닌 걸 대입할 때마다 함수값은 무조건 1이에요. 아니지. 마이너스 1이에요.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자, 이게 함수인데 문제에서 치역의 값은 이거 두 개 맞아? 뭘 대입하나 이거 두 개밖에 안 나와? 두 번째,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극한값은 존재하나요? 아니죠? 뭐 1.3에서 극한값은 있어. 극한값 존재하죠? 근데 정수에서는 극한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자, 1에서 극한값은 있어요, 없어요? 자,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이 뭔데?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으면 극한값이 있어요? 1에서의 좌극한이 누구야? 마이너스 1. 1에서의 우극한은? 똑같네. 그럼 정수가 비어져 여기가 뚫려 있긴 하지만 극한값이 있는 거죠. 자, 이 얘기를 한번 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그린 거는 y는 함수가 x 플러스 1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점을 찍었습니다. 이 함수는 우극한이 누구예요? 좌극한이 누구예요? 함수값은 누구예요? 그럼 얘는 극한값이 있는 거 없는 거야? 1에서 극한값 있는 거죠. 뚫려 있었을 때 극한값은 그래프를 향해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인 거죠. 둘 다 똑같이 2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이건 극한값 있는 겁니다. 여기는 정수의 값에서 뚫려 있다고 해서 극한값이 없는 거 아닙니다. 모든 정수의 값에서조차도 극한값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데에서 당연히 이때도 극한값은 이 지점에서 극한값은 똑같이 마이너스 1인 건가요?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싹 다 극한값은 다 마이너스로 다 존재합니다. 뚫려 있다고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세 번째, 정수 n값에서 극한값과 함수값은 같습니다. 정수에서 극한값 함수값이 똑같나요? 극한값은 맨날 마이너스 1이지만 정수를 대입한 함수값은 누구라고요? 0이라고요? 이건 같지 않습니다. 또 풀어야 될 거는 119번으로 왔습니다. 119번은 합성함수의 극한을 선생님이 설명한 적이 없구나. 이 책이 너무했네. 합성함수의 극한은 나중에 가르쳐야 되는데. 가우스엑스의 그림이 있습니다. 1보다 작은 숫자를 대입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조금 까다롭다. 먼저 fx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fx의 그림은 x에만 절대값이 있다고요? 그럼 일단은 x-1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린 다음에 절대값 x에만 있기 때문에 y축 오른쪽 것만 그린 다음에 y축 대칭하는 건가요? 이해되신 거 맞죠? 두 번째 가우스의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가우스의 그림은 0과 1 사이에서 가우스 값이 누구예요? 0보다 커나티면서 1보다 작을 때는 0이죠. 1부터 2까지는 가우스의 값은? 그래서 가우스의 그림은 계단 형태의 그림을 갖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마이너스 2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런 그림을 하나씩 그리는 게 가우스의 그림입니다. 근데 문자 요구한 것은 첫 번째, x분의 1을 대입한 g라는 함수의 극한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x분의 1? x분의 1의 값은 좀 이게 x분의 1이잖아. 원래 1 대입하면 뭐가 돼? 1 대입한 함수값은 1인데 문제가 물어본 거는 1 마이너스로 갔을 때 극한값을 물어봤어? 그러면 그림을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좌표는 1이죠. 근데 조심할 점은 뭐가 있냐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이죠. x의 값이 1 마이너스로 가면은 그림을 따라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럼 위에서 밑으로 내려간다는 말은 3, 2, 1.5, 1.4, 1.1 이런 식으로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는 중이죠. 그래서 이 값은 1 마이너스의 값을 대입했을 때 1 플러스의 값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선생님 그냥 1이라고 하지 왜 1 플러스라고 생각해요? 만약 이게 최종값이었으면 리미트 x의 값이 1 마이너스로 갔을 때 x분의 1을 구하라고 했으면 이거는 그냥 1 플러스로 답할 거, 1이라고 답할 건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녀석의 값은 x의 값이 1 마이너스로 갔을 때 x분의 1이라는 녀석을 다시 g한테 또 대입하는 거지. 그랬을 때는 요 속에 있는 녀석의 값이 1 플러스로 가는지 1 마이너스로 가는지가 중요해. 왜냐면 요게 지금 gx인데 1 플러스로 갔을 때하고 1 마이너스로 갔을 때 다른 값을 가지니까.
1 마이너스로 갔을 때는 빵이고 1 플러스로 갔을 때가 1인가요? 1 플러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극한값이 1입니다. 되신 거 맞나요? 자, 두 번째 값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좌변값 자체는 지금 현재 1인데 우변값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K라는 녀석의 정체는 정수라고 얘기했고요. K의 값이 정수인데 우극한? K에서의 우극한? 아, 근데 fx에서 K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1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럼 중요한 건 지금 이게 중요한 건가? 리미트 x의 값이 k 플러스로 갔을 때 f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누구로 가는지를 알아야지만 요게 지금 누구로 가는지 알아야지만 될 것 같은데 요게? 함수 g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어떨 때 1 나오는 건지 확인해 봅시다. 함수 g의 값은 1 나올 때가 여기서 지금 1 나오고 있는 거야. 여기서? 요것들이 다 1이야? 그런데 내가 바라고 있는 녀석은 x는 k라는 정수라고? k라는 정수인데 1부터 2까지 범위에서 gx의 값은 1이라고요? 그럼 나의 바람은 얘가 1부터 2 사이 있는 숫자였으면 좋겠는데? 내 말 이해되나요? 네모의 값이 동그라미거든. 요게 1과 2 사이 있어야지 g한테 1과 2 사이 있는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1 나올 거 아니야. 되신 거 맞아요? 그럼 지금 쳐다볼 거는 뭘 쳐다볼 거냐면 요 녀석의 값이 나의 바람은 이랬으면 참 좋겠거든. 그래서 1부터 2 나오는 녀석의 값이 누구지? 두 겹이다. 이 점이 누구죠? 이 점은 누구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1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2인 것 같거든? 나의 바람은 이게 나의 바람이었잖아. 1부터 2 사이 있는 값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fx가? 그럼 x의 값은 어떤 값이어야 된다? 2부터 3 사이 있는 값이어야 돼? 또 어떤 값이었으면 좋겠다고?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 사이 있어야 돼? 그런데 얘는 x한테 k 플러스를 대입하라며 x한테 k 플러스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1과 2 사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근데 k 플러스라는 것 자체가 이 범위 사이에 있어야 되거든? 요게 좀 어렵네. 그럼 k 플러스라는 녀석의 값에서 k는 정수라며. k가 마이너스 3이어도 돼? k가 마이너스 3이면 리미트 x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3 플러스로 갔을 때 fx의 값의 극한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면 어디를 향해서 가? 2를 향해서 가? 근데 2보다 아래쪽에서 2로 가지. 2보다 아래쪽에서 2로 간다는 말은 1, 1.1, 1.2, 1.3, 1.5, 1.7, 1.8, 1.9 이런 식으로 2에 가까워지지.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가기 때문에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K가 마이너스 2면 되나? K가 마이너스 2면 되냐고요? K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2로 간다면 향해 가는 값은 뭘 향해서 가? 1 마이너스를 향해서 가? 나의 바램은 네모에 해당하는 녀석의 값이 이랬으면 좋겠다며. 이게 아니지. 네모에 해당하는 값이 이랬으면 좋겠다며.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 1 마이너스면 이 범위 있어? 이 범위 있어야 되는데 이 범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는 탈락인 것 같은데? 그리고 2였을 때 되나? K라는 녀석의 값 2가 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2 플러스로 가면 향해 가는 값이 어디로 가는 거야?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는 거죠? 그럼 이건 1 플러스네? 1 플러스라는 값은 이 범위 있어요? K라는 녀석의 값이 3인 건 될까, 안 될까? K의 값이 3이면 3 플러스로 간다면 3보다 오른쪽에서 3으로 가까이 갔을 때는 2보다 큰 쪽에서 1로 가기 때문에 그 녀석의 값 2 플러스가 될 건데 2 플러스는 이 범위에 있지 못합니다. 이건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되는 건 이것밖에 없고요. K의 값이 지금 몇 개 있다고요? 네, K의 값은 이렇게 두 개 있다고요? 그러면 fx가 이 마이너스로 간다면 동그라미 값이 이 마이너스로 간다면 g의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마이너스면 극한값이 누구예요? 그래서 1 나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2 플러스, x에 2 플러스로 갔을 때는 네모의 값은 1 플러스로 가는데 동그라미 값이 1 플러스로 갔을 때는 1 플러스로 갔을 때는 극한값이 1이에요?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구한 k의 값은 다 해서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합의 값을 구하래요. 합의 값이 누구라고요?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할 거 얘기해 볼까요? 없어요.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가 없네요. 시간이 애매하네요. 질문이 딱 적절했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남네? 8분이나 남았어. 일찍 가는 거. 좀 일찍 가요. 8분 일찍 가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돌아. 네, 따라요. 그래서 쌤은 지금 뭐 좀 하려고 하냐면 활용 파트가 아마 다 질문이지 않을까? 수희야, 너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해? 진짜 너무 뭘 했을까 도대체 밤에? 혹시 썸 타는 남자랑 통화? 쌤 와이프랑 통화 옛날에 사귈 때 3달 동안 전화 요금이 핸드폰 요금이 100만 원 나온 적이 있어. 처음 사귈 썸 탈 때. 옛날에는 지금 같은 요금제가 없었어. 무제한 요금제 이런 게 없었어 옛날에는. 근데 쌤 같은 경험이 너희 엄마 아빠도 다 있을걸? 동시대를 살았으니까. 자, 시간이 좀 남은 관계로 뒤에 있는 문제 잠깐 보려고 하거든? 쌤이 센 수학에 있는 110번 문제를 잠깐 보려고 해요. 도형의 문제. 도형으로 주어진 문제는 읽고 시도하면 되게 쉬운 문제. 시도하지 않으면 그냥 어려워 보이기만 하는 문제. 일단 얼마나 쉬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점의 좌표 A점 좌표는 3,2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Q점 좌표 중에 아는 건 Y좌표는 알고 있나요? Q점의 Y좌표는 2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P점 좌표는 X, Y라고 하는데 P점이 X, Y라고? 그럼 Q점은 X, 2였겠네? H점의 좌표는 X, 0이었을까요? 그 P점만 X, Y인 상태입니다. 그때 문제 요구한 건 선분의 길이를 표현해 주세요. 이게 뭐가 어려워? PQ 길이 구하겠습니다. PQ 길이의 값은 누구라고요? 네, Y 빼기네요. 리미트 X라는 녀석의 값이 3 플러스로 갔을 때 PQ의 길이 값은 Y 마이너스입니다. AQ의 길이를 구하세요. 더 쉽네. 근데 Y는 이러하다고요? 그래프에 있는 점이면? 그럼 대입해서 대충 극한값 구하면 되겠네. 안 보이네? 루트 2x 마이너스 2? x의 값이 3 플러스로 갔을 때 분모의 값이 루트 2x 마이너스 2였나?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꼴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3을 대입했더니 분자의 값이 0, 3 대입했더니 분모의 값도 0인가요? 0분의 0꼴이어서 루트가 있으니까 유리화 후 약분? 유리화하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 똑같은 녀석을 곱하고 있습니다. 분자 분모에 똑같은 거 곱하는데 그 사이에 분모값 유리화하셨죠? 대가리 놀고 있는 거 아니죠? 뭐예요?
2x-6. 자, 3을 갖다 대입했더니 빵 되는 원인은 2개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 대입했습니다. 답이 누구라고요? 답이 2라고요? 이런 문제는 읽기만 하면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그렇게만 되면 애들이 서운해할까봐 이제 조금씩 어렵게 내기 시작해요, 이제. 저렇게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자, P점 좌표의 값은 t,2t제곱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P점 좌표에 대해서 P점을 지나고 OP라는 선에 수직이 되는 직선이 있습니다. P점을 지나고 OP의 수직인 선? 야, 그럼 이 선은 기울기가 누구야? 원점과 P점을 지나는 선은 기울기가 누구일까요? 네, 2t. t만큼 증가했을 때 2t의 제곱만큼 증가했으니까 뭐 이런 게 설명이 필요할 줄은 예상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내가 필요한 거는 점의 좌표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y좌표 ft가 필요하대. 요게 ft인가 봐, 요게. 이 점의 y좌표.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이 직선이 필요한 거야? 이 직선의 y절편이 필요하니까. 그럼 얘는 기울기가 누군데? 마이너스 2t. 지나는 점도 알고 있잖아. 그럼 직선만 구하면 되겠네? y에서 y좌표 뺐습니다. 기울기의 값은 마이너스 2t분의 1이고요. x에서 x좌표 뺐습니다. 요게 지금 빨간색 선의 방정식이네요. y절편 구하라고 했으니까 x한테 빵만 대입하면 될 것 같고요. 빵 대입했더니 y절편이 누구란 얘기예요? 또 대가리 놀고 있는 거 아니죠? x한테 빵 대입했고 2항에서 y는 하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거기다 t만 빵만 대입하라고요? 리미트 t의 값한테 빵만 대입하세요. 극한값이 누구라고요? 에이, 별거 없네. 그냥 초급적인 수준인 것 같아요. 너무 서운하다. 문제 너무 유치해가지고. 그치? 그럼 이제 지금 문제가 쉬워.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도 쉬워. 자, 이걸 풀어드리려고요. 풀어드리면 집에서 풀기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자, 문제는 반지름 길이가 3짜리 원이 있어요. 큰 원이 반지름이 3이고요. 작은 원이 반지름이 R짜리 원인가 봐요. 대소관계는 아직 모른다는 얘기인가? 반지름은 0부터 6 사이에 있다고 하니까 실은 두 원 중에 누가 더 사이즈가 큰지 작은지는 아직 판단이 불가하네. 눈에 보이는 건 작은 그림을 예시해놨습니다. P점과 Q점 좌표의 값은 두 개의 원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입니다. 왼쪽에 있는 원은 지름이 AB가 지름인데 그 지름하고 작은 원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 좌표가 R점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사각형의 넓이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난 이 사각형 넓이 필요합니다. 그럼 사각형 넓이의 값을 구하려면은 이 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지? 여기는 R을 밑변으로 하는 위에 있는 삼각형에 주목을 해보자.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길이는 난 지금 요만큼의 길이만 알면 끝나는 거 아니야? 위아래 삼각형 합동일 거고 삼각형 높이만 알면 삼각형 넓이 구하고 2배에서 구하면 되겠다. 그럼 빨간색 길이만 알면 모든 게 끝나는 거겠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럼 빨간색 길이를 어떻게 구하지? 빨간색 길이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죠? 우리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그냥 배운 게 아니네요.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배운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원은 원의 방정식이 누굴까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3이 되는 원이라고 합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네,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은 반지름 제곱한 9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중심이 누구란 얘기야? 네, 중심점 좌표의 값은 원점에서 3칸 떨어져 있는 A점이 중심이라서 3칸 모양입니다. 그럼 x-3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 반지름 값 누구라고요? R제곱. R이라고요? 그런데 이 빨간색 길이가 필요하다며? 빨간색 길이를 뭔지 주려고 하지? 그러면 내가 지금 그리는 선은 점선으로 그려야 되겠다. 내가 지금 그리는 선은 이름이 뭐예요? 점선 이러지 말아요. 이 선은 이름이 뭐예요?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시간이 두 원과 원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을 지나는 선, 이걸 우리는
공통연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공통연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는 거였죠? 이렇게 다 까먹을 수 있구나. 공통연의 방정식은 원에서 원을 뺀 녀석이 공통연의 방정식입니다. 그럼 선생님 지금 앞에 있는 원에서 뒤에 있는 원을 빼려고요. 이 원하고 원을 빼면은 공통연의 방정식이 나오거든. 빼면 x제곱 y제곱은 지워지는 것 같은데? 뺐더니 6x 마이너스 9 오른쪽은 뺐더니 9 마이너스 r제곱이 남나? 산수 맞겠는지 검토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 6x라고 하는 값이 18 마이너스 r제곱인가? 그럼 x라는 녀석의 값은 3 마이너스 6분의 1r제곱이에요? 그게 이거거든. 그럼 내가 필요했던 건 여기 길이 아니었어? 여기 길이? 이 점의 x좌표 알고 있다며. 이게 x좌표라며. 맞아요? 그럼 그 x좌표 알고 있으니까 대입만 하면은 x한테 대입만 하면은 y좌표를 구할 수 있겠네? 그럼 y좌표를 안다는 얘기는 높이의 값을 안다는 얘기 아니야?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에다 2분의 1 곱한 게 위의 넓이 거기다 2배 한 게 사각형 넓이인가요? 그것만 구해서 대입해서 극한값 구하세요라는 얘기네.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으면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가세요.